그래서 토마스와 체스는 9가지 기질의 구성 요소인 활동 수준, 규칙성, 접근, 회피, 적응성, 주의 산만, 지속성, 기분, 반응 강도, 반응의 역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화를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동영상에 승빈이, 그 다음에 다현이 그런 영화들의 그 기질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들으셔보셔요. 그래서 전체 연구 대상 가운데 순한 기질의 영화는 40%, 그 다음에 까다로운 기질은 10%, 느린 기질의 영화는 15%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35%는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착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면 애착이란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가리킵니다. 애착은 상호적 관계를 이루어지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됩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주변 세계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또래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기대를 보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아들이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낯가림과 분리불안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경 시작되는 낯가림은 8에서 10개월쯤에 절정을 이루게 되고 만 2세가 지나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양육자와 떨어질 때 울거나 불안해하는 분리불안도 사라지게 되고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분리불안 반응을 덜 나타내고 양육자를 안전기지로 삼아 주변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영아기 발달을 위한 건강적인 지원을 살펴보면 영아기는 일생 중 신체 성장이 가장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기기, 서기, 걷기, 달리기 등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 획득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태내기와 영아기는 두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충분한 영양 섭취와 적절한 자극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체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 영아기 신체 발달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통해 발달적인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급속한 신체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수시로 영아를 관찰하여 건강한 발달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각 자극과 신체 활동의 제공인데요. 영아기는 감각 운동 발달의 주요 시기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탐색 활동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체 움직임이 활발한 영아를 위해 신체 발달과 운동 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 활동과 놀이기구를 제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구성을 살펴보면 영아기는 면역력이 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구성해 줘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특히나 소독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그래서 이 구강계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놀잇감을 입으로 탐색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교사는 그 아이가 입을 댔던 여러 가지 입으로 탐색했던 놀잇감들을 따로 구분해서 빼놓고 낮잠 시간에 소독을 해서 다시 제공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1세 미만의 영아들은 입으로 사물을 탐색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놀잇감의 안전한 관리와 청결에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신체 성장과 두뇌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영아기는
단위 체중당 필요한 영양 요구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영양 결핍은 생의 건강에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하고 적절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도록 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정서적 안정감과 애착을 형성하는 부분인데요. 영아의 정서적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해 주어야 하고 영아가 신뢰감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아가 지닌 기질적인 특성을 파악해서 개별적인 요구와 차이에 적합하게 반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유아기를 단계를 살펴보면 유아기는 2세에서 6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 발달하고 상징적 사고가 가능하며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한 언어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점차 습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신체 발달의 신체 성장 파트를 살펴보면 유아기는 영아기에 비해 급속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꾸준한 신체적 성장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매년 5에서 7.5cm 정도의 신장이 자라고 2에서 3kg 정도의 체중이 증가합니다. 5세경이 되면 출생 시 2배 정도의 신장이 되고 체중도 5.5배 증가하게 됩니다. 유아의 신장과 체중은 사춘기까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치아는 2세 반에서 3세 정도가 되면 모두 나오고 5, 6세가 되면 유치가 빠지면서 영구치가 생기게 됩니다. 유아기에 들어서면 골격이 더욱 단단해져 튼튼해지고 통통한 살이 빠지고 근육이 발달하여 성인과 비슷한 체형이 됩니다. 운동 기능에 대한 발달을 살펴보면 우리 교재 39페이지고요. 유아기는 대근육과 소근육이 발달하고 이동 능력이 증진되어 감에 따라서 많은 운동 기능을 습득하게 됩니다. 3세 유아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며 뛰기, 오르기, 달리기 등의 반복적인 운동을 즐기게 됩니다. 5, 6세가 되면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고요. 유아기의 운동 기능 발달은 이후 아동기의 다양한 신체 운동 능력을 습득하는 데 바탕이 되고 유아의 자신감과 자아인식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아기는 눈과 손의 협력과 소근육을 사용하는 조작 기능이 능숙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세 정도가 되면 옷의 단추를 풀 수 있고 색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4세가 되면 혼자서 옷을 입고 벗으며 신발끈을 밀 수가 있습니다. 5, 6세가 되면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그릴 수 있고 숫자나 글자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운동 기능이 발달하면서 먹기, 옷 입기, 씻기, 대소변 가리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자조 기술이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고, 씻고, 대소변 가리고 이러한 일상생활에 대한 기술은 자조 기술이라는 스스로 조절한다. 그래서 셀프 헬프라는 기술, 이 단어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유아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여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의 형성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두뇌의 성장은 영아기에 비해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왕성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뇌 무게는 5세가 되면 성인의 90%에 이르고 신경 조직도 거의 완성이 됩니다. 유아기 동안 뇌 크기의 증가는
수초화와 시냅스 밀도의 증가로 나타나는데요. 수초화라는 게 뇌의 신경세포가 미일린이라는 지방성 물질로 둘러싸인 것인데, 수초화가 될수록 신경세포 간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시냅스는 신경세포의 자극 전달부를 말하는데요. 출생 후 2세까지 시냅스의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 천천히 증가하여 7세경에는 성인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인간의 고등 행동을 관장하는 전두엽은 영아기 후반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하여 유아기 동안 집중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인지발달은 이제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전조작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전조작기는 유아들의 상징적 사고가 복잡해지고 구체화된 시기이며 전 개념적 사고기와 직관적 사고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의 사고의 특징을 상징적 사고와 자기중심성, 보존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상징적 사고는 유아가 부여하는 단어나 숫자, 이미지 등의 표현 또는 표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유아들은 사물에 대한 상징을 이해하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물을 기억해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상징에 대한 이해는 점차 발달하여 지연 모방과 가상의 놀이가 나타나고 언어 능력의 발달과 연관되어 더욱 정교해집니다. 두 번째로 자기중심성을 살펴보면 유아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하게 지각하고 느낀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보입니다. 삐아제는 유아가 자신의 관점에 지나치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성을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유아가 자신의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중심성을 보이지만 익숙한 상황에 대해서는 타인 조망 수용이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보존 개념은 물질의 양이나 수, 길이, 부피, 면적 등의 형태가 바뀌어도 그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피아제에 의하면 전조작기 유아들은 미숙한 보존 개념을 지니고, 이것은 유아들의 인지 과정에서 동시에 여러 면을 고려할 수 있는 탈중심화가 되지 않고 원래로 되돌아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가역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조작기 사고의 한계가 중심화냐, 비가역성이나 변환적인 추리냐, 모랄론이냐라는 것인데요. 이 첫 번째 중심화가 어떤 상황의 한쪽 면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역성에 대한 부분은 반대로 작용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변환적 추리라는 것은 논리적인 추리를 하지 못하고 또 관련 없는 곳에서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고 엉뚱한 소리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변환적인 추리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활론. 그래서 살아있지 않은 물건에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물건이 놀잇감이 망가지면 장난감이 다쳤어요. 아프겠다. 놀잇감아 잘가. 뭐 이렇게 살아있지 않는 무생물에도 인사를 하고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전조작기 단계의 유아들의 이제 한계점이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세 번째, 언어 발달을 살펴보면 유아는 어휘수가 활발히 증가하게 됩니다. 유아기 초기에는 200에서 30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5세경이 되면 2000개 이상의 단어를 알게 됩니다. 3세 정도의 유아는 세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말할 수 있고 아니, 싫어와 같은 부정문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4, 5세가 되면 부사와 형용사, 조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바꾸어 말할 수 있고 6세경에는 성인과 비슷한 정도의 문장을 구성하게 됩니다. 유아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내용을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말하기도 점차 향상되어 차례대로 말하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자신의 말을 수정하기, 또래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는 데 필요한 언어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유아기에는 읽기와 쓰기의 문자 언어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아 초기에는 글자에 관심을 보이고 책에 그려진 그림을 보며 글을 읽다가 점차 글자를 읽기 시작하게 됩니다. 쓰기의 경우 영아 시기부터 끼적거리기 등 기초적인 형태의 쓰기가 나타나며 창안적인 글자 쓰기가 사용되다가 점차 표준화된 쓰기 단계로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창안적인 글자 쓰기라는 건 이제 글을 쓴다기보다는 그림을 그리듯이 그래서 우리가 약속된 글자의 모양이 아니라 아이들이 비슷하게 흉내를 내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글을 써서 이제 미러 글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속된 표준화된 쓰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2페이지에 유아기의 문자 언어의 발달, 읽기와 쓰기를 6단계로 정리해 놨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정서 발달을 살펴보면은요, 유아기에는 영아기에 형성된 기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자아인식과 관련된 사회적 정서가 발달하게 됩니다. 인지와 언어가 발달하면서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또 상황에 적절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 표현을 살펴보면 유아기의 정서 표현은 강렬하고 즉각적이며 기복이 심하고 지속시간이 짧은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만 2세경이 되면 정서가 분화하면서 자긍심, 죄책감, 수치심 등의 2차 정서 혹은 자아인식 정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아인식 정서는 유아에게 자신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3, 5세 유아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한 정서적 표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유아는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정서 이해와 조절 파트를 보면 유아기에는 언어와 인지가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4, 5세가 되면 기쁨, 슬픔, 분노 등 기본적인 정서의 원인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특정한 정서에 따른 행동적 반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복합 정서에 대한 이해는 학령기 이후 발달을 하게 되고 예를 들게 되면 기뻐서 눈물이 나거나 부끄러워서 웃는 등 두 가지 이상의 정서를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아 발달 파트를 살펴보면 이 자아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지니는 감정, 신념, 인식 등을 의미하는데요. 유아기는 인지가 발달하고 사회적 경험이 증가하면서 자아 개념이 발달하게 됩니다. 2세경이 되면 자아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3, 4세에는 내 것에 대한 소유 개념이 생겨나고
4, 5세가 되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됩니다. 유아의 자아 개념은 이름, 신체적 특징, 소유물, 행동 방식 등 겉으로 관찰될 수 있는 표면적 특성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유아는 나는 4살이고 강아지를 키우고 노래를 잘해요 등으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아가 자기를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면서 자아 존중감이 발달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아 존중감이란 스스로를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세경의 유아는 친구를 잘 사귄다거나 달리기를 잘한다는 등 자신이 가진 장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은 대체로 자아 존중감이 높고 학령기 아동에 비해 자아 존중감에 대한 이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회성 발달을 살펴보면 유아기는 영아기보다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집니다. 이 시기에 유아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분은 2, 3세의 유아는 어려움에 처한 또래를 도와주거나 장난감을 나누어 주는 등 친사회적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친사회적 행동은 관심 가지기, 감정이입하기, 나누기, 돕기, 위로하기, 보살피기, 협조하기 등을 포함하고요. 이타적인 행동은 4, 6세경부터 증가하기 시작하고 조망 수용 능력이 발달하는 아동기 중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또래 관계에 대한 발달을 살펴보면 유아가 되면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을 하는데요. 타인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하게 됨에 따라서 또래와 어울리며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래 관계는 유아의 사회와 가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아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규범과 가치를 습득해 나갑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중심적에서 이제 친구에 대한 부분을 의식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아이가 등원을 할 때 신발을 스스로 정리하다가 먼저 와 있는 친구 신발장에 신발을 확인하게 되고 먼저 온 친구의 출석을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고 상호작용하고 자신이 속한 그 반, 그다음에 옆반 선생님, 원장 선생님 이런 사회의 인적인 인프라의 그런 관계를 또 규칙과 약속, 인사를 잘했을 때 칭찬받는다는 이런 것들을 습득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집단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행동을 익히게 되고 예를 들면 바르게 인사하는 것, 손을 스스로 잘 씻는 것,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 것, 함께 놀았던 놀잇감을 정리정돈하는 것, 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들에 대한 바람직한 부분들을 익히고 또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 보면서 유능감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래 관계의 발달은 유아의 사회와 가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유아 교육을 하는 파트는 사실 사회성에 대한 부분, 자기중심적인 영아에서 또래와의 관계를, 사회성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이 발달을 잘 하고 있는지를 되게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되게 당황했던 부분이 유아
반인데도 왕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이 외모에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얼굴이 크다, 머리카락이 짧다 이런 것 가지고도 되게 아이들을 놀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회성에 대한 부분은 교사가 민감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